안녕하세요. FN자산평가 파생상품팀 서울동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ELS, DLS의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 ELS, DLS가 어떤 상품인지 설명드리고 간단한 예시를 통해 ELS, DLS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평가 파라미터가 확장되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ELS, DLS는 옵션이 내재된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서 ELS, DLS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ELS, DLS는 파생결합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본시장법 제4조 7항에 따르면 파생결합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ELS, DLS를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금 손실이 발생하냐, 원금이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증권 또는 사채로 분류가 되고요. 기초자산이 이제 주가 지수나 개별 주가인 경우는 에쿼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의 상품들은 이제 파생이라 그래서 데리바티브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ELS, DLS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초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발행자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발행한 7914회차 ELS를 통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S&P 500, 유로스탁스 50 이렇게 세 가지고요.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페리티는 이제 각 차수의 상환 평가 가격을 최초 기준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요. 요거는 이제 6개월마다 상품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초자산이 종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이 페리티가 85%를 넘게 된다면은 액면금액의 3%를 지급받고 상품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85%를 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차수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3년 후 만기 때 65%를 넘게 된다면 18%의 수익을 지급받지만 넘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리티가 가장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60%를 기록했다고 했을 때 손실은 이제 40%가 되고 저는 액면금액의 6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ELS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파생결합 증권은 모든 금융상품이 똑같지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더하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LS의 미래 현금 흐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각 차수의 이제 상환 확률에 액면 금액과 이자를 더한 값을 곱하고 만약에 손실이 일어난다면은 액면 금액과 회수율을 곱한 값을 더해서 네, 미래 현금 흐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확률 분포에서 난수를 추출하여 함수에 대입해 결과값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표준 정규 분포나 아니면 균일 분포 같은 확률 분포에서 난수를 추출해서 주가 모형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시간 간격마다 진행을 해주시면은 시간 경과에 따른 미래 주가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정해진 85%와 같은 수익 조건을 여기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미래 현금 흐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횟수를 늘리면은 이제 각 조건에 대해서 상환 확률과 이제 손실 확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평가 모형은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평가 모형은 1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확정적인 값을 갖는 추세항과 확률적인 값을 갖는 표류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류항 같은 경우에는 위너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위너 프로세스는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 델타 t에서 위로 상승할 확률과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각각 0.5로 똑같고 이렇게 돼 가지고 t 시점까지 요거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이제 그림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t 시점 후에서
이 값은 위너 프로세스 과정은 확률 분포 값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t인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모형을 정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평균이 0인 확률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가가 음수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현실적으로 음수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가 대신에 주식의 수익률을 하게 됩니다. 주식의 수익률을 이용하기 위해 주가의 로그 함수를 씌운 로그 수익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성 함수를 통해서 위에 1번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2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2번식은 기하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2번식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개별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매 시점마다 구하기도 어렵고 또 파생 상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중립 확률을 가정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기대 수익률인 뮤가 이제 R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식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오일러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4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4번식을 통해서 델타 t마다 이제 새로운 난수값을 대입을 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주가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경로가 생성이 되고 미래 현금 흐름을 수익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하게 되면 현금 흐름을 할인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 중립 확률에서 저희가 현금 흐름을 결정할 때는 미래 시점으로 할증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점으로 가지고 할인을 하더라도 모두 무이원 금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ELS, DLS 같은 경우에는 장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발행한 발행사가 부도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저에게 확정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이원 금리에 위험 스프레드를 가산해서 위험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도 위험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논의를 좀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KB증권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림을 통해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횟수는 10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 발행 시점에서 이제 만기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텐데요. 위에 보이는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만기 3년까지 코스피 200 지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여기 점선은 이제 각 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으면은 각 차수에서 이제 수익 조건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1차 때는 이제 85%, 2차도 85%, 3, 4차가 80%, 5차가 75%, 이제 만기 때는 65%인데요. 1차 때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10개 중에 8개가 이제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확률이 80%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이제 상환된 주가 경로들이 없었고, 만기 때 가서는 이제 파란색이 만기 때 상환이 돼서 18%의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티가 53%를 기록하면서 저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가 53%니까 회수율도 53%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들이 쭉 결정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1180과 530원, 1차 때는 이제 824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를 왼쪽에 보시는 이 할인 개수를 통해서 곱해 주시면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이 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을 모두 더하면은 9,727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ELS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ELS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실무에서는 좀 더 기초자산도 다양하고 현실 세계에 맞춰가지고 모형들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나 주가 지수에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세항에서 주식의 배당률을 빼주게 되고요. 원자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과 비슷한 개념인 보유 편익률을 이제 추세항에서 빼주게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이론 중에 국채 피셔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환율이 이제 두 국가 간의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만큼으로 결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의 무위험 이자율이 이제 모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발행 통화가 기초자산 통화가 다른 경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 이제 보통 원화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S&P 500 같은 주가 지수는 이제 원화로 투자할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원한다면은 투자 원금의 원화를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한 뒤에 S&P 500에 투자를 하고 보유한 다음에 이제 원화로 다시 가지고 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퀀토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퀀토 조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Q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밑에 예시를 통해서 발행 통화가 KRW 원화고 기초자산이 이제 S&P 500인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환율과 S&P 500의 상관계수, 그리고 S&P 500의 변동성,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 이 세 가지를 곱해서 추세항에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통화가 다른 경우를 저희가 모형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 세계에서는 금융상품들은 각각의 상관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상관성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을 해서 이런 상관성을 반영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식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전까지 식은 이거 엡실론 값이었는데요. 난수가 이제 x로 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은 이제 상관계수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하면은 삼각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삼각행렬을 이제 기존의 난수 벡터에 곱해주게 되면 이제 상관성이 반영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2x2 행렬인데 요거를 이제 난수 2개짜리랑 곱해주게 되면은 x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코스피 200과 S&P 500의 상관계수를 0.9로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되게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ELS, DLS의 가치는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변동성이 ELS, DLS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위에 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추세항과 표류항 두 가지에서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상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세항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값이 100%가 넘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류향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변동성 증가가 그림의 이제 확산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주가 모형은 더 많이 확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난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스텝의 보폭이 커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KB증권 회차에서 이제 손실 구간이 65%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 변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시뮬레이션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손실 확률이 증가해서 ELS, DLS가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KB증권 ELS와 같은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수익 구조가 페리티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ELS, DLS의 가치가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